노벨상을 받는 것은 과학자에게 있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연구가 인류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제가 과학자 스스로를 해친다면,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노벨상 주제로 사망에 이른 과학자, 오늘 알아볼 과학자는 마냐 스클로도프스카입니다. 그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오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 폴란드는 역사 속에서나 존재한 나라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냐의 어머니는 마냐를 낳기 전까지 학교장이었으며, 이후 여학생 10여 명을 모아 하숙집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마냐도 어머니께 폴란드의 역사와 폴란드어를 배웠다고 하는군요. 당시 바르샤바에서 여성은 대학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그녀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이동대학을 다니다가 언니 브로냐와 함께 프랑스로 유학을 결심하고 소르본 대학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마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자신의 원래 이름 대신 말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녀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물리학 석사과정 수석을 차지하고 두 번째 전공인 수학도 차석으로 학위를 받는 등 연구와 학업에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다고 지인에게 소개받은 피에르 퀴리랑 결혼하여 마리, 즉 마리 퀴리는 프랑스 국적을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리 퀴리. 그녀는 자신의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방사능 원소들을 연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우라늄 함유 강석이 필요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비엔나 아카데미와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헤미아의 채굴 회사에게 광석 찌꺼기를 받았지만, 그걸 유독가스로 맡으며 팔 힘만으로 저으며 끓이는 건 매우 고된 일이었죠. 1903년 부부는 공로를 인정받아 데이비 메달을 수여받았고, 같은 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출되어 여성 최초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지만, 몸이 쇠약해지고 대학 강의도 많았기에 직접 수상하진 못했다고 하는군요. 이후 그녀는 방사능 피복으로 인한 백혈병으로 1934년 67세의 생애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후 그녀와 이미 1906년 마차에 치여 47세의 나이에 사망한 그의 남편 피에르의 유해는 1995년 성소 팡테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프랑스가 경의를 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모신 곳으로 마리 퀴리는 그곳에 받아들여진 유일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관은 방사능 차단을 위해 2.5mm의 나판으로 봉인되어 있고요. 그들의 큰딸 이렌 퀴리도 남편과 함께 인공 방사능 물질을 만든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고, 둘째 딸 에브 퀴리는 유니세프의 대표로서 남편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리 퀴리는 자신의 모국어를 쓰거나 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라 여성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이자 최초로 노벨상을 두 번이나, 그것도 물리와 화학이라는 다른 분야에서 받은 인물이며, 그녀의 남편과 두 딸, 두 사위도 전부 노벨상을 받은 역사에 둘도 없을 사람이죠. 마냥 어리기만 했던 마냐 스클로도프스카가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조국을 잊지 않고 또 배움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기에 후에 마리 퀴리를 이렇게 전무후무한 사람 만든 건 아닐까요? 자신의 연구 주제로 결국엔 사망에 이른 과학자, 오늘 알아본 과학자 마리 퀴리였습니다.